네, 안녕하세요.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신은나입니다.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어, 구글과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모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깜짝 이벤트까지 발표를 하면서 10% 정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21년 4분기 기준 매출액 753억 불로 컨센 718억 불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YY 32% 성장한 수치이고 영업이익 219억 달러로 컨센 210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광고 매출이 거의 93% 정도에 달하는 회사예요. 광고 매출이 612억 불로 그 93%에 달하는 그 사업부가 33% 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는 55억 불로 YY 45%로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부문이 유일하게 좀 이번에 컨센서스를 약간 미스한, 소폭 미스한 그런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컨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 하회하긴 했지만 넷플릭스 수익을 거의 오랜만에 추월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조금 유의미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업사업부 성장의 신규 모델 확대까지 이게 겹쳐서 나올 수 있었던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기 헤드라인을 잘못 썼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어쨌든 코로나에 좀 수혜를 본 그런 회사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커넥티드 TV, 여행 광고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광고 매출이 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클라우드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은 기술력으로 영업 적자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결산이니까 약간 OPM이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규 AI 모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커머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알뜰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신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구글 지도에다가 매장의 재고 관리나 매장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같이 좀 이렇게 넣어서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요, 광고 매출이나 클라우드 성장성이 가속화되고, 플러스로 신규 AI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커머스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 클라우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깜짝 발표를 했죠. 20대 1 주식 분할을 하겠다. 너무 커가지고 이제 20대 1까지 된 것 같은데,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면은 7월 15일 날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죠. 너도 나도 좀 살기에 부담 없이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게다가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좀 다우존스 지수 편입을 조금 회사에서는 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접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더 신규 투자자 유입에 더 빠른 속도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골드만삭스 추정치에 따르면은 2022년 영업이익은 888억 달러로 YY 36% 예상을 하고 PER 한 24배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이거랑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던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것처럼 본업 부진의 신규 투자 확대로 마진 축소 불가피라고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 때문인지 마이너스 한 25% 정도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먼저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컨센 334억 불을 소폭 상회한 337억 달러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131억 불을 하회한 126억 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97%에 달하는 회사예요. 이게 20% 정도 성장을 했고, 메타버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22% 성장을 한 9억 불을 매출액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iOS 정책이 좀 변경이 되고 유럽 규제 강화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비용이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세한 내용 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업 성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iOS 정책 변경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어플 들어갈 때마다 사용자에게 쿠키나 이런 거 추적 허용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를 얘네가 데이터를 받을 수 없으면 페이스북은 광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이제 구글과의 좀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구글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걔네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히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타겟팅 광고 정확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회사에서도. 그 다음에 2022년 이 iOS 정책 관련해서 매출액 100억 불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광고 시장 경쟁 심화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이슈 때문에 광고주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 영향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쟁사 틱톡의 좀 영향으로 숏폼 비디오, 이 릴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숏폼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미 광고 노출 횟수는 거의 마이너스 6% YOY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더 본업 성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DAU와 MAU까지 정체가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DAP, MAP라고 이제 뭐 이런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 DAP가 뭐 사실은 그냥 전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SNS 플랫폼 있죠. 뭐 왓츠앱,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나타내는 거고, 이 DAU는 페이스북의 뭐 유저 수만 나타내는 건데, 저는 DAP가 좀 더 유의미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28억 명에서 28억 2천 명으로 그 1,000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MAP 같은 경우도 35억 8천만 명에서 35억 9천만 명으로 1,000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영업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법률 비용이랑 인건비가 증가를 해서 영업 비용이 38%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물론 연간 영업 비용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얘네가 앞으로 메타버스 대장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신규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 인건비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연간 900억에서 950억 불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메타버스 관련 산업 투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걸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캐펙스도 원래 얘네가 200억 불이 안 되는데 290억에서 340억 불 요 사이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또 해드리면은 여러 규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규제, 게다가 이제 유럽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고, 게다가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플러스로 메타버스 사업부 비중은 물론 사업부가 좀 빠르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비중이 아직 좀 너무 미미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실적부터 이 회사가 그 Reality of Labs라고 해가지고 뭐 VR이나 AR 관련된 그런 메타버스 사업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실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브렉다운 해줬다면은 이 회사가 그래도 어떤 지표로 어떤 부분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골드만삭스 추정치에 따르면은 영업이익 482억 불로 YY 3%밖에 안 되는 수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한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PER 17배로 지금 현재 충분히 저점인 거는 맞는 거는 같습니다. 네, 오늘 업데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